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노력이 배신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 여러분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좀 직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사람이니까 저도 괴롭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수능 국어가 정말 쉬운 시험이었나, 그리고 정말 쉬운 시험이었다면 왜 나는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을까에 대한 것일 텐데요. 일단 지금 이제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께서는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수능 국어가 되게 쉬웠다고 말씀을 접하고 계시고, 그래서 자녀분들께 말씀은 못 하셔도 굉장히 실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혹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자녀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겪은 수능 국어 시험은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주위에선 자꾸 쉽다고만 하고 등급이 안 나와 버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러다 보면 가정 내에서 불화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수능 국어 쉬운 시험 아니었고요.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경향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의 경향성이 대동소이하다라고 했으면 아이들이 이제 미리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예측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대비가 잘 돼서 변수가 별로 없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6평은 되게 어려웠고요. 6평은 되게 어려웠고 9평은 너무 쉬웠고 수능은 이제 이제 중간 형태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난이도로 표시하면은 간단한데, 이게 난이도가 이렇게 널을 뛴다는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0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은 이제 이번 수능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서는 이제 쉽게 나올 거고, 비교는 쉽게 나올 거고, 문학은 좀 어렵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습의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시험에서는 일단 애들이 복습을 잘 안 하고요. 새로운 문제를 양치기를 많이 해요. 새로운 문제를 양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려운 문제는 사실 단기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계속 새로운 문제를 추구하고 양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어느 정도 그 어려움과 쉬움 사이에서 출제가 됐을 때는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고 당황을 하게 돼요. 정답을 골랐어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쉬운 문제를 풀다 갑자기 뭐 좀 헷갈리는 거나 이런 게 생기면, 여기서 한 문제 틀리면 내가 쭈루룩 미끄러질 텐데 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그거를 못 넘어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멘탈적으로도 흔들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쉬웠다는데 왜 우리 자녀는, 또 수험생 본인은 등급이 안 나왔을까에 대한 요인은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제는 철저한 기출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출을 무작정 여러 번 반복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답이 기억나고 이래버리면 독이 되는 거고, 최대한 좀 생소한 상태에서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출 분석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주변에 믿을 만한 분들께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한데, 단순히 이 그냥 냅다 반복을 하고 거의 암기하듯이 때려놓고 이래선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치기가 아니라 이제 질적인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전까지는
뭐 재능이나 운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물론 노력으로 커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이 그런 노력으로 재능과 운빨을 다 뛰어넘은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는 뭔가 재능과 운빨의 어떤 영역에서 노력의 영역으로 많이 좀 쉬프트가 됐다, 이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올해 수험생들이 그 이번 시험을 보면서 좀 낯설었던 이유는 이게 이제 노력하면 된다라고 믿고 대비를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이제 노력을 하면서도 그 방향성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정도로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어려울 것이라고 상정을 하고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뭐냐면 재능과 운이 받쳐줘야지 잘 되는 시험의 어떤 대비법인데 사실은 이제 방향성을 좀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뭐 반복 학습을 많이 하고 복습 위주로 진행을 해라고 해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지 안심이 되는, 양치기를 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향후에는 저도 정말 뭔가 복습 위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뭔가 이제 이런 질적인 학습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특히 이제 내년에 한 번 더를 염두에 두신다거나 내년에 이제 현역이 되는 그 예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제 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양치기보다는 기출분석, 반복학습, 질적학습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국어 예상 등급 컷과 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이제 EBS 메가 대성 이투스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우선의 화작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점이 93점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성이나 이투스 쪽은 좀 더 이제 1점 정도가 높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컷이 EBS는 87 그리고 이제 메가 같은 경우는 85까지 예, 대성은 87, 이투스는 88 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86 정도 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컷 같은 경우는 예, EBS는 화작이 79, 메가는 76까지도 좀 보고 있고 대성 79, 이투스도 79. 근데 80까지도 이투스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한 78에서 79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작 같은 경우는 EBS가 4컷이 이제 69, 메가는 66에서 68, 대성 69, 이투스는 69에서 70 이렇게 보고 있고요. 5등급 컷은 뭐 EBS가 56, 메가가 52에서 54, 대성이 57, 이투스가 5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쪽이 좀 더 이제 컷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언메 같은 경우는 1컷이 지금 색깔 바꾸겠습니다. 1컷이 91, 그리고 메가 쪽은 91에서 92, 그리고 대성 92, 이투스는 92에서 9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91 정도 되지 않을까요? 91? 예. 91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컷은 이제 85, EBS는 85, 메가는 84에서 85, 대성 85, 이투스 87인데 저는 85 정도 보고 있습니다. 85 정도. 그리고 3컷은 77 정도. 예, 역시 메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76, 77 되지 않을까요? 중간 값으로. EBS는 이제 67, 메가가 65에서 66, 대성 66, 이투스 67에서 68인데 이것도 한 66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컷은 뭐 EBS는 54, 메가는 51에서 52로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고 대성 55, 이투스 53에서 5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52, 53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컷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 대한 멘탈 관리법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드리면 일단 고3들 같은 경우는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시험이니까 N수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N수생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N수생보다 고3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N수생 친구들은 이전에 어떤 그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랄까 갑자기 좀 이렇게 평이한
중상 난이도의 어떤 시험에 대해서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상 난이도 시험에 대해서 좀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하던 그 패턴을 버리기가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고3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더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한 번 더 할지 말지 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뭐 한 번 더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은 제가 뭐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해보고요. 만약에 한 번 더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시험을,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시험 패턴 있죠? 이런 습성을 좀 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어떤 무슨 강대 K나 아니면 시대인재나 아니면 그런 어려운 시험의 어떤 패턴을 너무 좀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출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기출을 계속 반복하시되 좀 기출을 깊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반복 학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맞고 틀리고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출제 패턴과 전략 그리고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법은 여러분들이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주시면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월부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등급 컷을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급한 마음을 좀 이렇게 진화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언매나 화작중에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셀프 정식 컨설팅 영상도 준비를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